안녕하십니까. 돋보기로 보는 세상 고인돌입니다. 지난주에 우유 얘기 말씀드렸는데 우유 요즘에도 다 드십니까?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예전에는 소가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때는 3리터 정도 우유를 생산했는데 그 뒤로 낙농업자들이 곡류, 옥수수 같은 사료를 집어넣어서 약 7리터 정도 우유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 한 마리가 30리터 정도 우유를 생산합니다. 어떤 사료를 먹였을까요? 항생제하고 또 어떤 게 들어가냐면 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고기라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육류를 들어가서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30리터 우유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유는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유하고 당뇨 얘기 아마 알고 계신 분도 꽤 있을 겁니다. 당뇨 환자들은 우유를 안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달라졌던 거 보셨죠? 그 우유 소화 안 된 단백질은 우리 혈액에 들어오면 면역이 발동을 합니다. 이물질로 생각을 할 때 면역이 발동을 하면 우리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만듭니다. 근데 그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세포하고 유사하게 됐기 때문에 면역에서 헷갈려 가지고 췌장의 베타세포를 망가뜨리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책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는 되도록이면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유산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유산균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유산균이 어떤 거고, 왜 우리 몸에 유산균이 이렇게 필요하고, 유산균에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산균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다음에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 유산균, 유익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유산균보다는 유익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익균, 유해균. 이건 간단히 이해하시겠죠? 그다음에 유산균은 유기산, 우리 몸에서 산을 만든다. 그래서 유산균입니다. 근데 이 유산균이 우리 몸에 다 좋냐? 아니,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안티바이오틱스, 이게 뭐냐면 항생제입니다. 항생제의 반대말이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유산균은 유기산을 만드는 것. 그런데 그게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작용을 하는 유산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걸 한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까지 살아가는 데는 살아있으니까 생균이기 때문에 먹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 그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합쳐서 신바이오틱스, SYS에서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 먹입니다. 먹이가 뭐냐면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식이섬유가 대부분입니다. 올리고당, 식이섬유가 대부분의 유산균의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되셨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유산균, 유해균. 그럼 우리 장 속에는 유산균, 유해균, 또 하나 균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중간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에는 유익균이라고 보고, 유해균은 나쁜 균, 그 다음에 중간균은 유익균도 아니고 유해균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장 속에 가장 많은 거는 중간균입니다. 60% 정도가 중간균이고 25%에서 30% 정도가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 유해균이 10%에서 15% 정도가 우리 몸에 이렇게 균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익균이 다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유해균 없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유해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안 좋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더 강하기 때문에 유해균들이 걔네를 공격해서 같이 물리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장소에 자기가 터전을 잡고 싶고 하기 때문에 유해균도 되게 필요합니다. 대신 유익균, 유해균의 밸런스만 맞춰주면 좋겠다. 근데 왜 요즘에 자꾸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먹으라 하냐면, 우리 몸에, 우리가 예전에는 유익균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먹는 먹거리에. 그런데 지금은 먹거리가 달라지면서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들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치, 된장, 이런 것들 우리가 발효식품을 많이 안 먹지 않습니까? 요즘은 주로 먹는 게 뭡니까? 인스턴트, 그 다음에 고기, 그 다음에 뭐 요즘에 또 많이 먹는 그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햄버거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우리 몸에 발효식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하고 유익균하고 유해균 균총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장이 트러블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한 제일 중요한 게 면역이라고 했죠. 면역의 70%가 장에 있거든요. 이 장에 있는데 그 70%를 차지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유산균이 유익균이 그런 걸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먹지 않기 때문에 그 균층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건강이 악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있네요.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데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뭐냐면 미생물의 지놈. 우리 그러니까 유전자를 갖고 있는 미생물도 유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합쳐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미생물, 유산, 유익균의 지놈을 더 합쳐가지고 우리 몸에 더 좋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대세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이미 R&D는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요즘에 그런 제품들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한 단계 더 마이크로바이옴까지 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는 실제로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나 저희 어렸을 때 먹는 거하고 지금 먹기가 너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유해균들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이나 유익균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걸 발효식품을 먹지 않다 보니까 우리 장이 부패가 됩니다. 부패가 되면 가스가 차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균층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한 면역이 무너져 가지고 실제 이제 아픈 거거든요. 아프다기보다는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정말 좋으려면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효식품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발효식품이라고 얘기하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세대들은 김치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뭐 그분의 된장 뭐 먹지도 않지만 된장 또 얘기하다 보면 또 다음에 또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GMO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또 그렇다고 된장을 우리가 생으로 먹지 않고 또 된장국으로 끓여 먹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또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은 다 죽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즘 쉽게 얘기하는 그러면 어떤 유산균을 먹어야 되고 어떤 마이크로바이오틱스는 아니죠. 저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고 어떤 게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되고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이걸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도 몸에서 느낀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장 상태를 보면 우리 몸이 유산균이 많구나, 유익균이 많구나, 유해균이 많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방귀 냄새를 맡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패가 되면 냄새가 지독하죠. 근데 발효가 되면 냄새가 고소하죠. 똑같습니다. 우리 장도 부패가 됐다, 유해균이 많다, 그럼 방귀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유산균이 많고 유익균이 많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귀 냄새는 내 장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단백질, 고기에는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는 무조건 단백질만 질소가 들어가요. CHO, 탄소, 수소, 산소로만 돼 있는데 단백질만 질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가스를 뿜어내는 냄새가 주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방귀를 뀌면 지독하죠. 그게 바로 부패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내 장 속이 유해균이 많구나. 그래서 유산균을 좀 먹어주면 훨씬 더 장 상태가 좋아지면서 내 면역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대변을 보면 대변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유산균이 많은지 유익균이 많은지 유해균이 많은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제가 마지막 화면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내가 화장실을 가서 꼭 내가 대변을 보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 장 상태, 내 건강의 바로미터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내 장 상태가, 내 면역 상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내가 먹는 걸 좀 조절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음 시간에는 유산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씩 또 짚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유산균을 먹으면 좋은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좋은지, 프리바이오틱스는 어떤 걸 먹으면 좋은지, 내 장에 따라서 어떤 양만큼을 먹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요즘에 기온차가 좀 있던데 한 주 동안 건강하게 또 즐겁게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돋보기로 보는 세상 고인들이었습니다.